자, 그 개념원리 144페이지 펴져가지고 오늘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유형까지 우리 오늘 한번 커버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쉬운 문제, 기본적인 유형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예제 7번. 자, 1번을 보면은 y는 3x제곱 빼기 18x 더하기 25라는 이차함수가 있어요.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최대값, 최소값. 자, 144쪽이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냐면은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 대신에 값을 쭉 넣다 보면 y 값이 쭉 변하겠지, 그지? x 대신 1 넣으면 그때 y 값 나올 거고 2 넣으면 y 값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x 대신 값을 쭉 넣으면 y 값이 쭉 변할 텐데 그때 이제 y가 언제 제일 커지고 언제 제일 작아질까? 요걸 찾아보는 건데 요거를 쉽게 찾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이용해 주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자, 최대 최소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다른 함수들도 배우겠지만은 최대 최소 문제는 대부분 다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그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도 몇 개 있어요. 수학과 가서 뭐 부등식을 이용한 거 몇 개 배울 건데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일단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반 형태를 표준 형태로 빨리 고치는 게 중요해요. 꼭지점이 어디 있고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을 빨리 이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볼 겁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꾼 거 연습 한번 해보자. 자, x제곱 앞에 개수가 있으면은 1차항까지 일단 1차항까지 x제곱 앞에 개수로 묶어준다. 그죠? 네. 요걸 먼저 해주면은 3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5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가로 안쪽을 완전 제곱식을 일단 만들어주기 위해서 x제곱 빼기 6x 요게 보이면 요 6에 마이너스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더한 만큼 빼줘야지 원래식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더하기 9 빼기 9 해준 다음에 가로 닫고 더하기 25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죠, 그죠? 그래서 x-3의 제곱이 되니까 3 곱하기 x-3의 제곱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9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 3이 전개돼서 가로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7 더하기 25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를 마저 계산해주면 3 곱하기 x-3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표준형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일부러 계산 처음이라 좀 자세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그렸으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대강 그려봐야 돼요. 대강. 자, 그래프를 대강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냐? 자, 일단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죠. 2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에요. 그럼 아래로 블록이 되게 요렇게 이제 좀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시해야 될 게 항상 축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축은 x가 얼마일 때 나오죠? 3일 때 나오죠, 그죠? 네, 여기 축이 3일 때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요?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자, 요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상의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일부러 x축, y축은 안 그렸어요. 안 그려도 상관없어. 그럼 x값이 이렇게 이제 커질 동안 y값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점점 내려가서 요때 y값이 제일 작아지고 다시 커지지, 그지? 그러니까 이 함수는 무슨 값을 가지겠어? 최소값을 가지게 돼요. 그때 y가 제일 작아질 수 있는 값은 얼마? 요 꼭지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은 답을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면은 이 함수는 x가 3일 때 무슨 값을 가진다? 최소값을 가지고 그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어요.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커지죠. 내가 제일 큰 값이 뭐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2번도 이제 비슷하게 한번 풀어보자. 자, 이번에는 x제곱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1차까지 묶어줍시다. 여기까지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4x 반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더하기 전체 제곱 얘랑 얘랑 곱해서 가로 밖으로 빠져나가면은 플러스 2에다가 5 더해주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보면은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축이 어디서 나와? x는 마이너스 2에서 나와요. 자, 그럼 얘는 이제 x값이 쭉 변함에 따라서 점점 y값이 커졌다가 작아지니까 여기서 무슨 값을 가지겠어?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7이 되니까 얘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무슨 값을 가진다? 최대값을 가진다. 최대값 7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해보면 뭐예요? 아래로 부르긴 함수는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지고 위로 부르긴 함수는 무슨 값을 가진다? 최대값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최소값은 없겠죠. 계속해서 내려갈 테니까 정확하게 제일 작은 값이 뭔지는 안 나온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는 x값에 따로 범위가 없었어요. 범위가 없었으니까 이제 최대값, 최소값만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한다라는 범위가 주어지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자, 그래서 범위가 주어진 케이스를 한번 볼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일단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라는 이차함수를 생각할 건데 자, 이 녀석 일단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자. x제곱 빼기 개수가 1이니까 얘는 묶어낼 거 없고 여기까지만 보고 바로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어디서 찾아? x 값이 1번 문제는 -1부터 2까지 변할 때만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x 값의 범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처음부터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점선으로 그려줍니다. 왜냐면 다 생각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일단 아래로 부르긴 그래프를 그리고요. 아까 전처럼. 근데 뭘로 그려? 점선으로 그려줘. 점선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대칭축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대칭축은 x가 얼마예요? 1이 되겠죠. 그죠? x가 1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인데 내가 이 그래프에서 직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x값이 어디부터 어디일 때까지?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입니다. 자, 그럼 x값이 -1이 되는 거는 1을 기준으로 몇 칸 옆으로 간 거예요? 2칸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한 칸, 두 칸. 그럼 여기쯤에서 x는 -1이 생길 거고 x는 2는 1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지, 그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가면은 여기쯤에 이제 뭐가 생길 거야? x는 2가 생길 거야.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함수의 영역은 어딘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이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어진 부분. 요렇게 이어진 부분이 되고요. 자, 그럼 y 값이 언제 제일 클까 생각해주면 제일 높은 데서 이제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y 값이 제일 높아지는 값이 되겠지, 그치? y값이 제일 작아지는 쪽은 어디요? 여기죠, 여기. 그죠? 예, 그림을 보니까 이게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접으면 접히잖아. 그럼 축에서 더 멀리 떨어진 쪽일수록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값이 나온다? 최대값이 나온다. 여기서 무슨 값이 나온다?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면은 자,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무슨 값을 가져요? 얘는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 -1을 대입시켜주면 되는데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편한 데다 대입하면 된다. 선생님 여기다 한번 대입해볼게. -1 대입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최대값은 6.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가 -1,6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점의 좌표는 바로 꼭지점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1,2가 되겠죠.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얘는 무슨 값을 가진다? 최소값을 가지게 되고 그 최소값은 얼마나? 2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자. 2번 문제. 이번에는 범위만 달라졌어요. 똑같은 그림인데.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축도 표현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1은 여기서부터 두 칸 옆으로 갔으니까 여기쯤에서 x는 -1이 나올 거고 0은 한 칸 옆으로 간 거니까 여기서 x는 0이 나오겠지, 그지?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범위만 실선으로 그려주면 요점부터 요점까지야. 여기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y값이 제일 클 때는 언제가 되겠어? 요때가 되겠네, 그지? y값이 제일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때가 되죠. 자, 그래서 이때는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1일 때 최대값. x가 -1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진다? 아까 이제 계산해놓은 거 있죠? 6을 가진다. 자, 그 다음에 요점은 어떻게 되겠어? x가 0일 때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좀 값이 쉽게 나오네. 3 나오죠, 그죠? 네,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0일 때 무슨 값? 최소값 3을 가진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범위가 주어진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처음에 그래프를 뭘로 그려줘? 점선으로 그려줘요. 점선으로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만 뭘로 그려줘? 실선으로 그려줘. 그 다음에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에서 y값이 제일 큰 부분과 y값이 제일 작은 점을 찾아가지고 최대 최소값을 찾아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푸는 문제가 이제 기본적인 유형이라서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 텐데 여기서 추가로 선생님이 하나만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등호가 빠졌어.
만약에 여기 등호가 빠졌어. 등호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약간이라도 크니까 요 점은 이제 포함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점은 포함이 안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럼 이 경우에는 최대값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나요? 안 나오죠.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 1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최대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알겠어요? 그래서 등호가 있는 거 없는 것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속이 꽉 찬 동그라미로 포함된다는 거 표현해주고, 등호가 없으면은 속이 빈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값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등호 있고 여기 등호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여기가 채워지고 여기가 뚫리는 거니까 이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다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마다 이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유형을 익혔으니까 그 밑에 유형 필수의 이제 8번이랑 10번을 가지고 약간 응용된 유형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지금부터. 자,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앞이랑 문제가 비슷한데 미지수가 이제 함수에 붙어 있거나 뭐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이차함수 y는 2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는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얘가 x는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을 가진대? 지금 최소값을 가진대요.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가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P랑 Q가 뭐냐? 우리 찾아보는 문제인데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자, 일단 x제곱 앞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어디로 부르기야? 아래로 부르기 이차함수지. 자, 그래서 아래로 부르기 이차함수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이제 x값의 범위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무조건 꼭지점에서 뭐가 나와요? 최소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근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니까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를 아는 이차함수 우리가 거꾸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y는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2 가로고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6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식이랑 이 식이 어때야 돼? 같은 식이 돼야 돼. 그럼 얘를 풀어헤쳐가지고 얘랑 대수 비교해서 P랑 Q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지? 2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6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빼기 2니까 빼기 4가 되겠네요. 자, 두 개씩 비교해주면 P값은 얼마? 4가 되고 Q값은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도 한번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2번 문제.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분의 k인데, 이번에는 얘가 최대값이 얼마래? 최대값이 4라고 주어져 있대요. 자, 그럼 얘는 일단 딱 봐도 여기 1차까지는 미지수가 지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내가 상대적으로 앞에 거보다는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을 바로 만들어 볼까?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반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1까지 해주면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곱해서 가로 밖으로 빠져나가면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k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고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텐데 1, 1 더하기 2분의 k가 꼭지점이니까 요 1 더하기 2분의 k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대값 4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되겠어? 6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최대 최소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 거꾸로 이차함수에 붙어있는 미지수의 값을 이런 식으로 찾는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10번 문제 봅시다. 자, 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별표 3개 쳐놓고 서술형으로 하나 이거. 예, 요거 서술형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고요. 근데 문제가 나중에 더 많이 어려워집니다, 실은. 그래서 기본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일단 x가 1부터 3 범위일 때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의 최대값이 4다. 이때 최소값이 뭐냐? 이걸 이제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일 먼저 뭘 해야겠어요? 여기 미지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 1차항까지는 숫자가 멀쩡히 다 보이기 때문에 완전제곱식 형태를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완전제곱식 형태를 먼저 만들어보자. y는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나올 거고 바로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면서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어보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니까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k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그래프를 그려야 돼. 최대값이 4라고 그래가지고 2 더하기 k가 바로 4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야 된다. 왜? 범위가 있으니까요.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가야 된다. 자, 그럼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뭘로 그려요? 점선으로. 범위가 있을 때는 점선으로 먼저 그려준 다음에 그림이 안 예뻐졌어. 잠깐만. 점선으로. 점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드시 뭘 표시해준다? 축을 표현해준다. 축의 x는 얼마예요 지금?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의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죠? 그럼 3은 어디 있냐면 1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간 한 여기쯤에 x는 3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여기가 x는 3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 범위는 바로 요 정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요 정도까지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최대값이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죠. 최소값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다. 그죠? 네. 자, 그럼 x가 1일 때 이제 최대값이니까 여기 1 대입하면 2 더하기 k가 되겠네. 그치? 따라서 2 더하기 k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4가 되는구나. k 값이 2라고 나오겠죠. 그럼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나와? 3일 때 나오니까 x 대신 3을 대입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최소값은 x가 3일 때 얼마가 나와요? 3 대입시켜서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8에다가 더하기 4죠. 그죠? 네,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4.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게 여러분들 이게 미지수의 위치 하나만 바뀜으로써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바뀝니다. 만약에 여기 1차항의 개수가 미지수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가 4고 여기가 k라고 해보자. 그럼 내가 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축의 위치가 미지수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범위가 축을 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최대 치수가 나오는 위치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우를 쫙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 그런 문제가 이제 뒤에 연습 문제에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잘 나와요. 알겠어요? 굉장히 잘 나온다. 경희여고에서 몇 번 나온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물론 부설부서 옛날 문제 뒤져보면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배점이 높은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 그건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대비할 때 선생님이 한번 또 풀어줄 거예요. 일단은 기본기는 요거다. 그래서 요령이 뭐야?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처음에 이차 함수를 뭘로 그려준다? 점선으로 그려준다. 점선으로 그려준 다음에 해당되는 범위를 실선으로 그려서 이제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시간 좀 줄 테니까 밑에 확인 체크 4문제 있죠? 지금 4문제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이가 다 맞습니까? 예, 다 쓰면서 하세요.